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뉴스룸 연결해서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관광객들을 유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세계 곳곳을 관광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유커들이 지난해에 해외에서 쓴 돈이 집계됐는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액수부터 말씀드리면 무려 252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전체 예산이 377조 원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2를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경비로 쓴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쇼핑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를 자세히 보면요. 중국인들의 전체 해외여행 지출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5천억 위안, 252조 1,300억 원 정도인데 절반 가까운 8천억 위안, 한 134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돈을 각 나라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현재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는 인구가 해외에 나가서 이 정도 돈을 썼으니 앞으로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을 즐길 여유가 있는 중산층은 더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전 세계 관광국들의 이른바 유커 모시기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국제 관광 시장에서 그냥 이제 좀 흔한 말로 봉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관광 도시들도 이 참고해 볼 만한 집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또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 네. 이 막말의 달인으로 불리면서 구설에 많이 올라 있는데요. 처음으로 자신의 발언들을 후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전에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읽어 내려갔는데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면요. 열띤 토론 중에 여러 이슈에 대해 얘기하다가 때로는 올바른 단어를 고르지 못하거나 잘못된 말들을 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들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아픔을 유발한 발언들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강조도 했고요. 그동안 트럼프는 대중을 분노하게 만드는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이 판세가 다급해졌다 하는 반증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 발언이 급격하고 의미심장한 태도 변화다, 이러면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어떤 발언들을 후회한다는 건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만 해도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무슬림계 전사자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테러 단체 IS의 설립자다, 이런 주장 등을 내놔서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여론이 더는 농담으로 넘기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급격히 나빠지고 또 힐러리와의 지지율 격차도 더 벌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막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겠다, 이런 경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전인 어제 트럼프는 자신의 캠프 내 주요 자리들을 새로운 인물들로 전격 교체했는데요. 아무래도 새 캠프의 수뇌부가 트럼프에게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진정성은 아직 모르겠고 다급해진 상황에서 등 떠밀린 듯한 모양새인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타이완으로 가보죠. 우리나라도 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점점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요금소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죠. 이 네. 타이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한 2년 반 전쯤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제 시스템이 모두 무인 전자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운전자들로부터 일일이 요금을 받는 일을 해오던 노동자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해고 근로자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전자결제 시스템 기업 등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 총통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시절 유세에서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던 차이 이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타이완 노동부와 기업이 자금을 마련해서 해고된 근로자 947명에게 보상금 5억 9천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성격의 배상은 물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상 방식이 적절한지 또는 미흡한지를 떠나서 기계의 일을 빼앗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된 사례여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하면 이 100만 명 이상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기사를 오늘 봤는데요. 네. 로봇이나 기계의 발달로 생기는 사회 문제, 빨리 좀 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문제를 또다시 정치권이 논쟁 중입니다. 시작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8주년 이렇게 언급하면서부터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8월 15일을 광복절 겸 건국절로 법제화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해에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알렸던 분이죠.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본론부터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의 건국 1919년 4월 13일인가요? 1948년 8월 15일인가요?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맞습니다. 네. 자, 이 1945년에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됐고, 네. 1948년에 이제 정부를 제대로 수립했으니까, 네. 이때를 건국절로 기리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인 시점이 되는 게 맞는 게요. 네. 이때 우리가 비로소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췄고요. 네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시장경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 3년 동안 치열한 이념 전쟁을 겪으면서 새롭게 건설되는 나라의 이념이 공산주의로 할 건지 사회주의로 할 건지 자유민주주의로 할 건지 치열한 이념 투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체들을 가지고 번영의 뿌리를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것, 건국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 원리, 이게 이제 이념이 명확화됐기 때문에 이 시점이다라고 또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국가의 3요소, 영토, 네. 주민, 주권, 이게 1919년에 없었던 것은 맞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일제에 강점을 당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침공을 당해서 피지배 식민이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상황이 지금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네. 이 근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자, 어떻게 보세요? 네, 1919년 또 임시정부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이 독립투사들과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그 원인, 또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것과 한 나라가 세워진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독립운동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가라는 것이 어떤 이념에 기반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로서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라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틀 안으로는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건국일 논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자꾸 이 건국일 논란을 조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독립운동을 마치 건국을 인정하면 폄훼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우리 헌법 전문, 아까 말씀하신 재헌헌법 전문에서도 그리고 현행헌법의 전문에서도 기미 3.1운동의 정신, 그리고 이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당시에 그 국권 회복의 의지를 다졌던 임시정부의 공을 헌법정문에서 기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노고하에 선 나라다라는 것을 오히려 헌법전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건국절 8월 15일 주장이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을 절대 폄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전혀 말씀이시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노력하에 이렇게 제대로 된 나라가 설 수 있었다라는 그 연원을 잘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1919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들을 또 이야기하냐면요. 재헌국회를 만들 때 국회의장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당시 재헌국회가 우리는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한다. 이 재건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재헌의회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임시헌장이 만들어진 것이 또 초기 헌법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어떻게 좀 이걸 잘 종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역사학계에서는 오히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봐도 그렇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보내온 그 건국을 기념하는 축전을 봐도 그렇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연설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기산하는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헌헌법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당시에 1948년 8월 15일에 나라를 세울 때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한 그 노고를 치하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잇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은 재건이면 그 앞에 뭐가 건설된 게 있었다는 거 아니냐 없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계적인 논란들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맥락, 당시의 시대상, 국제사회의 승인, 이런 그 거시적인 틀 안에서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독립운동하면 또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이 등장하죠. 백범 김구 선생,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김구 선생조차도 1945년 9월 3일에 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자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건국을 향해 가는 이제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이건 독립과 건국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 건국의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권을 제대로 찾고 이 나라의 정통을 어떤 이념적인 가치에 두고 새롭게 건설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그 시기에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해요.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국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대목도 있고 또 연호는 30년이라고 쓰신 적이 있어서 이게 1919년을 이제 국가 기원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1948년을 건국일로 이제 삼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 침략 기간이 이제 36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 침략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의 개념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일제 강점기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역사 교과서 지난해 그 올바로 세우기 논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봤지만 건국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주장은 참 요즘 들어서 새롭게 듣는 주장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 그 속에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네. 또 우리 민족의 그 탄탄한 그 응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걸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자, 그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를 세운 이런 것이 아니 그럼 건국이 됐다고 그 시기에 모든 일들이 그럼 이 부정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상은 건국에 대한 논란을 역사적으로 보는 그런 그 본연의 맥락이 아니라 정파적인 자꾸 그 정치적 유불리로 네네네.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독립 세력과 건국 세력을 의도적으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마치 불의의 그 기대서 만들어진 그런 것처럼 그게 그 역사 교과서 논란에도 중심이었던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 그 정체를 세우기 위해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도 저는 요번에 이렇게 그 세게 정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상 1948년 8월 15일 이 마땅한 건국일을 정말 올바르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법제화까지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 설명은 뭐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정파적이고 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 의해서 휘둘려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네. 그 대목보다 아까 질문을 드린 것은요. 그냥 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네. 현대 역사, 근대사를 보는 관점에서 네. 1945년 해방 전까지 우리의 네. 영토와 국민들이 네. 일본에게 수탈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군사력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36년 동안 우리의 국가 정체성은 어디에 존재했을까? 이 다수 국민들이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고 세금을 일본군에게 바치고 했을지언정 네. 심리적인 국가 정체성은 임시정부에 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이 비어있는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규정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건국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도 우리 민족호는 살아있었고 국가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전의 조선 왕조하고도 전혀 다른 진짜 천지가 개벽한 문명사적 그렇죠. 전환을 이룬 근대 국가입니다. 네. 이 근대 국가로 서는 데는 우리가 더 이상 백성이 아닌 국민이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시달림이나 또 어떤 사상적인 흐트러짐 이런 거 없이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라는 국민적인 결단을 내린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라인 것이지 그 이전에 노력했던 그 민족들의 그런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러면 우리는 뭐 국민됨이 없었느냐? 우린 그때 그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국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조선서부터 내려온 우리나라라는 이 뿌리 이런 것들을 일제가 무력으로 그야말로 강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국가라는 근대 국가의 모델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전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건국이라는 의미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역사 논쟁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새누리당이 지금 건국절을 법제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도 이 건국일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광복절을 건국절로 아예 용어를 대체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안도 있었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지금 독립 정신을 높이 사고 이런 하는 틈에서 광복절이라는 이름 71주년 광복절 이렇게 했을 때 그 광복절도 살리면서 1948년의 건국 8월 15일 건국의 의미도 기리는 건국절 이런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하는 법안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 부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소리가 좀 울리지. 내가 살아서 당신 장까지 왔거든.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아까 마신 닥터 캡슐! 더 강력해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라고 하지. 자, 얘들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 지켜주니까 프로텍트. 닥터 캡슐! 프로텍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